모든 건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때는 1983년, 칼바람이 불던 도쿄의 어느 추운 겨울날, 한 기업가가 고뇌 끝에 내린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선언이 나왔을까요? 그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1980년대 초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이 쇼크다 뭐다해서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죠. 정부도 기업도 이대로 가다간 10년 뒤를 장담 못한다는 위기감에 휩싸여서 뭔가 새로운 먹을거리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 바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의 이병철 창업주 나이가 73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운명을 걸고 최첨단 산업에 뛰어들겠다니. 이건 뭐 회사 내부 임원들조차 회장님 이건 회사를 말아먹는 길입니다 라며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며 말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엄청난 압박감과 위험을 혼자서 다 짊어지고 내린 결단이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 내부에서도 이랬는데 해외에서는 어땠겠어요? 그냥 의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반도체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일본의 미쓰비시 연구소는 아예 보고서까지 내면서 한국은 이래서 안 된다고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시장도 좁지, 기술도 없지, 하나하나가 전부 뼈를 때리는 지적이었어요. 인텔 같은 미국 회사들도 과대망상이라면서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말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옥이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당시 일본 기술자들이 6년이나 걸려서 겨우 개발한 64K 디램 칩을 우리는 단 6개월 만에 만들어내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불가능한 목표. 정말이지 무모하게 짝이 없는 도전이었죠. 그때부터 기흥의 허벌판에서 진짜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마 우리 세대는 이 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정말 개발팀에겐 주말이라는 게 없었죠. 기술 좀 배우겠다고 일본에 가면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고요. 그 서러움 속에서 어깨 너머 훔쳐본 거 노트에 깨알같이 적어와서 밤새도록 파고들고, 그때는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 금성사,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실이 다 그런 열정으로 불타오르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해가 채 가기도 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2월에 선언하고 여름에 땅 파기 시작해서 불과 몇 달 만인 12월 1일에 64K 디램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였어요. 전 세계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첫 승리의 기쁨도 정말 잠시였습니다. 곧바로 상상도 못할 혹독한 시련이 닥쳐왔고요. 이게 또 대한민국 산업사의 길이 남을 아주 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걸 본 일본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말 그대로 덤핑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치킨 게임이었죠. 반도체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당시에 삼성이 반도체 때문에 1년에 2천억씩 까먹는다더라 하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회사 안에서조차 이제 그만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경영을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질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솔직히 너무 급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불량품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1995년 구미 사업장에서 그 유명한 화형식이 거행됩니다. 임직원 2,0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제품 15만 대가 운공장의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손으로 자식같이 만든 그 제품들을 직접 해머로 내리치고 그 위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오고 정말 처절한 의식이었죠. 중요한 건 이때 불태워진 제품들의 가치가 그때 돈으로 무려 500억 원에 달했다는 겁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건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품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삼성 전체의 DNA를 바꿔놨습니다. 특히 반도체 라인의 엔지니어들은요, 이때부터 수율, 그러니까 합격품 비율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게 된 거죠. 공장에 먼지 한 톨이라도 들어올까봐 전전긍긍하는 완벽을 향한 무서운 집념이 바로 이때 시작된 겁니다. 그 피나는 노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다졌던 그 맹세는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결실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바로 1992년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하면서 마침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섭니다. 우리를 비웃었던 일본의 도시바, NEC, 히타치를 전부 다 제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건 삼성만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전체 기술산업의 위상을 단번에 끌어올린 쾌거였습니다. 충격에 빠진 일본을 뒤로 하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환호했습니다. 늘 기술 식민지라는 서러움을 안고 살았는데 드디어 우리 손으로 기술 독립을 이뤄낸 정말 가슴 벅찬 국가적인 승리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어느 한 기업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세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기적은 뭐 대단한 기술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천도가 넘는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밤을 새웠던 수많은 우리 아버지들의 청춘, 그리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저녁 뉴스에서 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냥 돈 많이 버는구나 하고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의 역사를, 그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 시절 우리는 모두 이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